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넷 창에 주소 딱 치고 엔터 누르면 어떻게 순식간에 웹사이트가 짠 하고 나타날까요? 이게 그냥 마법이 아니거든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OSI 모델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이 OSI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케이블부터 마우스 클릭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큰 그림, 그러니까 청사진부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계층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재밌는데 핑이라는 아주 간단한 신호가 이 복잡한 길을 어떻게 여행하는지 직접 따라가 보면서 오늘 배운 걸 머릿속에서 딱 정리해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OSI 모델이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다 다르지만 주어 다음엔 동사 같은 문법이라는 공통된 규칙이 있잖아요. OSI 모델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든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든 서로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약속한 네트워크 세계의 공통 문법인 셈이죠. 이 모델이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요. 통신이라는 이 복잡한 과정을 7개의 단계로 딱 나눠놨다는 거예요. 각 계층은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만 딱 집중해서 처리하면 끝! 만약에 어디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를 다 뜯어고칠 필요 없이 문제가 생긴 그 계층만 쑥 고치면 되니까 와, 훨씬 효율적이죠. 자, 그럼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가장 기초 1층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1계층, 물리계층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가 실제로 오고 가는 도로 자체를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말이죠. 이 계층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생각이라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케이블에 전기를 흘려보내거나 1, 끊거나 0 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0과 1의 흐름을 전달하는 아주 우직한 전달자인 셈입니다. 이 표를 보면 진짜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데이터가 다니는 길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보통 조용한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는 일반 UTP 케이블이면 충분한데 막 전기 소음이 심한 공장 같은 곳에서는 보호막이 있는 STP 케이블을 써야 하고요. 도시랑 도시를 연결하는 아주 먼 거리에는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쏴주는 광 케이블을 쓰는 거죠. 결국 환경이 기술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암호 해독하는 것 같지 않나요? 100베이스 T, 이 짧은 단어 하나에 100메가 속도로 디지털 신호를 UTP 케이블을 통해서 보낸다는 이 모든 정보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야거를 보면서 서로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는 거죠. 1층 장비 중에 허브라는 게 딱 이런 식이에요. 데이터가 한쪽 포트로 들어오면 그걸 그냥 연결된 모든 포트에 똑같이 복사해서 뿌려버려요. 마치 귀는 막고 그냥 소리만 냅다 지르는 확성기 같다고 할까요? 누가 들어야 하는지, 내용이 뭔지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호를 전달 또 전달할 뿐이죠. 자, 이제 1계층의 무식한 묻지마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똑똑해지는 2계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장치들이 드디어 이름을 갖게 되고 서로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맥 주소라는 건데요. 이건 컴퓨터의 랜카드에 딱 새겨져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문 같은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고유 번호죠. 우리가 이사를 가도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안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이 주소 덕분에 같은 사무실이나 같은 교실 안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 열고 ipconfig 한 칸 띄우고 /all 이라고 딱 쳐보세요. 거기에 물리적 주소라고 뜨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컴퓨터의 고유한 맥 주소입니다. 방금 배운 개념이 그냥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1계층의 허브는 그냥 막 소리만 지르는 확성기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2계층의 스위치는 달라요. 얘는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 싹 다 기억했다가 딱 필요한 사람한테만 메시지를 조용히 건네주는 아주 똑똑한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학습하고 전달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 네트워크가 쓸데없는 소음 없이 훨씬 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동네 안에서 편지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다른 도시,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드디어 인터넷이라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에겐 주소가 두 종류나 필요하다는 건데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요. 하나는 동네 우체부가 우리를 찾기 위한 사람 이름 같은 맥주소고요. 다른 하나는 전 세계 어디로든 배달될 수 있는 최종 목적지, 즉 우편 주소 같은 IP 주소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는 동네용, 또 하나는 전 세계용인 거죠. 둘 다 꼭 필요해요. 3계층은 말 그대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우편 시스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일꾼이 바로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패킷이라는 데이터 뭉치를 받아서 수많은 길 중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 즉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서 다음 라우터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4계층은요, 회사에 택배가 도착했을 때 이걸 어느 부서로 보내줘야 할지 나눠주는 우편물실 직원 같아요. 3계층 덕분에 데이터가 우리 컴퓨터라는 회사까지는 잘 도착했는데 이게 웹브라우저가 쓸 데이터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쓸 데이터인지는 모르잖아요. 4계층이 바로 포트버너라는 걸 보고 이 데이터를 정확한 프로그램, 즉 담당 부서에 착착 배달해주는 거죠. 물론 이 위로 5, 6, 7계층이 더 있긴 한데요. 데이터가 실제로 여행하는 경로를 이해하는 데는 일단 이 4계층까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요.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계층들이 실제로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일하는지 한번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거기 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신호죠. 바로 핑을 내 옆자리 컴퓨터에 보내는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딱 문제가 생겼어요. PC1이 편지를 보낼 상대방의 IP 주소, 즉 집 주소는 알고 있는데 그 동네 안에서 통하는 맥 주소, 즉 이름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 맥 주소를 모르면 2계층에서 편지 봉투를 완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데이터는 출발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쓰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ARP. PC는 이 ARP를 이용해서 로컬 네트워크 전체에다가 대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IP 주소 가진 사람 누구예요? 맥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말이죠. 그래서 PC1은 목적지 맥 주소에 FFFFFFFFFF라는 아주 특별한 주소를 적어서 요청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방송용 주소거든요. 거기 192.168.20.164 IP 주소 가진 분 모두에게 알립니다. 누구신가요? 하고 네트워크 전체에 방송을 때리는 것과 같아요. 이 방송을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듣긴 하지만 자기 IP 주소가 아니면 그냥 나 부르는 거 아니구나 하고 무시해요. 오직 진짜 주인인 PC4만이 그거 전데요 하면서 손을 들고 자기 맥 주소를 담아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PC1에게만 조용히 답장을 보내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PC1은 그토록 원하던 PC4의 맥 주소를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목적지 주소가 정확하게 적힌 완벽한 편지 봉투를 만들어서 원래 보내려고 했던 진짜 메시지, 바로 핑 신호를 PC4에게 직접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각 계층은 절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 계층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래 계층의 도움을 받는 완벽한 협력팀이라는 사실입니다. 3계층이 목적지를 정해주면 2계층이 그 동네 길을 안내해주고 1계층이 실제로 그 길을 달려가는 정말 환상적인 팀플레이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될 때 이제 무작정 공유기 전원부터 뽑지 마세요. 오늘 배운 OSI 모델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혹시 랜선이 빠졌나? 1계층 문제? 내 컴퓨터가 IP 주소는 제대로 받았나? 3계층 문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네트워크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문제 해결 도구를 갖게 된 겁니다.